2월 25일 수요일 NBA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느바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3경기 시원하게 패스를 했고요. 이번 주 첫 번째 느바 배팅을 내일 아침 총 11경기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느바 경기 숫자도 많고 좋아 보이는 경기도 11경기 중에 거의 7경기, 8경기는 어떤 경기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주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해외 축구와는 다르게 금액을 높여서 2배 업으로 한 조합 몰빵으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오늘 해외 축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국내 경기 분석 영상에 또 뒤편에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늘 국내 경기 영상 해외 축구 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느바 같은 경우에도 11경기를 가지고 한번 잘 요리를 해볼 예정이고 분석도 야무지게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해 보셔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최종본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라이브 잘 준비해서 가져올 예정이니까요. 내일 아침 7시 반 라이브도 또 네이버 카페, 무료 카페 다양한 자료들과 무료 자료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재밌게 소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들을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바 11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 제가 아마 7시 전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은 한번 조합 참고해 보시고 배팅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대 필라델피아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장자 고려하면은 벤치 G리그 자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자원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접전 양상까지는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도 시약함 네스미스가 결장이 확정이고 네바드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인디애나의 오늘 경기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필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경기 맥시가 살아나면서 승리를 가져갔었고 내일 경기는 엔비드까지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 필라가 9점 차 이상으로 모두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인디애나의 라인업이 냉정하게 밸류를 따져봤을 때 좀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난 경기 분위기 반전을 가져가면서 미네소타를 잡아냈던 필라델피아가 다시 한번 그 기세를 이어서 오늘도 승리를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 승 그리고 8.5점 정도라면은 저는 마행까지도 가져갈 만한 경기라는 점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 대 워싱턴 위저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는 지난 경기 브루클린 상대로 115 대 104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쿠민가가 이 애틀란타로 트레이드된 이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민가까지 들어온다면은 팀 밸류는 더 좋아지겠죠. 확실히 중하위권 상대로는 확실히 우리가 다른 팀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큼 좋은 경기력을 현재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디애나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샬럿 상대로는 대패를 당했어요. 오늘 경기도 이 사르 결정 확정인데다가 원정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득점력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은 애틀란타가 지금 오코온까지 완전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애틀승, 애틀마인승, 오버사이드로 전형적으로 볼만한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 대 댈러스 매버릭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양팀 모두 이번 시즌 탱킹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죠. 그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블, 오클, 애틀 원정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고 물론 마지막 3연전 이 애틀란타전에서는 이 클렉스턴, 마포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접전 양상까지는 가져갔습니다만은 결국 또 패배했어요. 댈러스도 지난 인디 원정 경기에서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냉정하게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템포푸시 빠르게 가져가면서 득점 많이 먹히지만 우리가 득점도 많이 넣겠다 이런 농구를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게 댈러스입니다.
어차피 양팀 모두 탱킹팀이기 때문에 승패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양팀 모두 수비가 최근에 무너진 모습이고, 그리고 이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을 만나던 그냥 무조건 템포 푸시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225.5 기준점에서는 저는 오버사이드가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 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토는 최근 시카고, 밀워키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완전체 라인업으로 수비력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오클 역시 직전 클브 상대로 홈 경기에서 클브를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최근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상황인데, 다만 오늘 경기도 SGA, 미첼, 제일런 윌리엄스, 그러니까 제이더, 이 친구들이 현재 결정 확정에다가 내일 경기 홈그랜까지 결정이 지금 GTD인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 오클라호마는 원정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난 경기 이 오클라호마가 121점을 넣으면서 클리브를 잡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오클 3점이 20개 넘게 들어가면서 고점이 터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연달아 고점이 터지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력이 준수한 팀들이고 현재 오클의 결정자 라인업까지 고려해 본다면 역배인 토론토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토 역배, 그리고 219.5점이라는 기준점에 언더사이드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대 뉴욕 닉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블이 지난 경기 이 오클 원정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연승이 종료되었습니다. 그죠? 다만 이 알렌의 아쉬운 수비력이 원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오클의 3점이 너무 잘 들어갔었고 미첼의 3점 야투가 아쉬웠다라는 게 결국 클블 입장에서는 연승이 종료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닉스도 직전 시카고전에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접전 경기 양상이었고 확실히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결국 클블 상대로 이 전체적인 이 닉스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닉스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팀 밸류는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결국 닉스가 3점 고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경기에서 가장 주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 경기 비록 이 클블이 연승이 종료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홈에서는 또 클블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닉스의 원정 야투율이 아쉬운 편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2.5점 동배랑 정도의 기준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클블이 조금 더 밸류가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클블승, 마인승, 그리고 언더사이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 불스 대 샬럿 호네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직전 경기 닉스 상대로 패배하면서 어느덧 9연패입니다. 다만 아까 닉스 경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시카고가 지난 경기에서는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기디가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시카고가 한번 9연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한 번쯤은 좀 연패를 끊을 만한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야투가 고점이 뜨면은 최근 느바에서 꼴찌팀도 이길 수 있는 게 현대 느바기 때문에 그 점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다? 샬럿의 지금 디아바테와 브리지스가 오늘 경기 드디어 복귀합니다. 결국 오늘 경기 샬럿은 이 코비 화이트까지 트레이드된 코비 화이트까지 오늘 경기 정상 출전하면서 완전체 라인업으로 오늘 경기 폭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다시 한번 샬럿의 1월 말 압도적인 공격력과 압도적인 수비력 밸런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경기도 앰퍼니 사이먼스는 이미 결정이 확정이고 1월 4일에도 샬럿이 시카고가 부세비치가 있었던 시기에서도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8.5점 정도의 기준점은 저는 충분히 완전체 샬럿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샬럿은 샬럿 마인슨 그리고 언더사이드까지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밀워키 벅스 대 마이애미 히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워키는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아쉽게 가비지 패배를 당하면서 연승이 종료되었습니다. 3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동력을 잃어버렸던 경기였었고 반대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올리언스, 애틀란타, 멤피스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연승 중에다가 아데바요, 웨어, 위긴스, 사이즈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지금 리머텍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쿤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마이애미가 더 리버텍을 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경기 미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은 현재 히로까지 복귀한 상황 속에서는 마이애미가 밀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밀워키가 최근에 이 3점 야투를 잘 던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외곽 수비도 준수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 그리고 마이애미 5.5점 정도라면은 충분히 마앤승까지도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필라 상대로 126대 11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조던 풀까지 가세하면서 팀 공격력이 상승되었고 오늘 트레이 머피 3세가 여전히 아웃이긴 합니다만은 쩌리 자원들의 기세가 현재 매우 좋은 상황이죠. 물론 골스도 직전 홈에서 덴버를 128대 117로 잡아내면서 이변을 연출했긴 했습니다만은 당시 골스의 3점이 21개 들어가면서 고점이었고 덴버 야투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자이언의 리버텍을 어차피 골스가 못 막을 거기 때문에 한번 공격에서 쇼부를 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정 골스의 아쉬움을 고려해 본다면 골스 승보다는 차라리 뉴올리언스 플랜 그리고 오버사이드가 더 나은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 선즈 대 보스턴 셀틱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부커, 브룩스 모두 빠지면서 직전 포틀랜드 상대로 단 72득점만을 기록하면서 패배했습니다. 부커, 브룩스가 둘 다 빠지는 상황 속에서는 샷 크리에이팅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반대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이커스, 골스, 시카고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상승세인 상황이고 내일 경기 브라운이 GT이긴 합니다만은 설사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화이트, 프리차드, 부세비치 등등 해서 득점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스턴의 외곽 수비까지 고려해 본다면 피닉스가 다시 한번 공격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보스턴 승, 보스턴 마인승 그리고 언더사이즈까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블레이저스 대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피닉스 상대로 사이즈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77대 9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인사이드 수비는 안정적인 모습이고 최근 경기력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미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필라 상대로 가비지 패배를 당하면서 연승이 종료되었고 고베어의 빈자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형적으로 미네가 주사위 1 그러니까 저점의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고베어가 복귀하는 만큼 징계에서 복귀하는 만큼 오늘 경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네가 유독 포트를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 내일 경기 아브디아가 결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미네가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거를 전형적으로 세탁하면서 마엔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양팀 모두 템포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네 승, 마엔 승 그리고 저는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 대 올랜도 매직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는 지난 경기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 보스턴 수비에 꽉 막히면서 패배했습니다. 팀 야투율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수비에서 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반대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클퍼 원정 경기에서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었고 그 당시 경기가 2차 연장 접전 이후에 백투백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몬드 베인이 하드캐리하면서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었죠. 결국 이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3점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2점에 집중하면서 지난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올랜도가 오늘 경기 수비에서 얼마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양팀 모두 최근에 공격력이 좋지는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승패 조건보다는 231.5점이라는 기준점에 언더가 가장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경기는 올랜도 프렌과 함께 언더가 가장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11경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았고, 오늘 르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물반, 고기 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경기 골라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딱 이제 2경기 몰빵으로 골라가서 한번 좋은 결과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